6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결국 어대한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을 둘러싼 당내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당원들 모여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대한 기류 속에 강력한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 또한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외인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한계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원내대표 출신이자 오선 중진의 나경원 의원이 대항마로 더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대한 어제 저도 아직 이제 결심과 고민 마무리는 안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을 안 떠난 사람으로서 애당침하면 저만한 사람은 없을 거다. 제가 정말 자부합니다. 용산이 변할 것은 변하고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의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당권 도전설이 줄곧 돌았던 안철수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구도 변화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불출마가 어대한 기류에 미칠 그 영향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급기야 비한연대가 결성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연대는 보통 후보로 나온 다음에 사퇴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뭐 후보로 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엔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인 것이냐면서 대선 출마 여부부터 밝히고 전대 출마를 선언하라고 공개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이처럼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2025년 9월 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경우 당 응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는 24일에서 25일 진행될 후보 등록 마감 직후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안팎의 한동훈 대세론을 향한 견제 속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방송 3법 공방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심사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바로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개회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기간과 소위심사를 거쳐야 전체 회의에 상정 의결할 수 있지만 전체 회의 과반수 의결로 즉각 통과시킬 수도 있는 점을 민주당이 활용한 겁니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기존 여야 추천해서 언론, 방송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사진 자체도 21명으로 2배 가깝게 늘리지만 국회 추천 몫은 5명에 그쳐서 일방적인 단체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여권에서도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단체가 야당 및 친야 성향 노조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반발을 했던 거죠.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혀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야당이 오늘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의총에서 이 같은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정상화 4법을 수용하라.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도 국정조사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앞서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방송 장악 3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어떤 특정 세력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이익과 이익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선전선동에 할 수 있는 방송 매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는 뭐 하다가 정권을 뺏긴 뒤부터 방송 3법에 올인하고 나선 것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방송 3법이야말로 언론을 영원히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계략 아닙니까? 여권은 야당의 방송 3법 단독 처리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맞설 뜻을 내비쳐 왔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맞서게 된다면 민주당은 과연 어떤 대응에 나서게 될까요? 제2요구권을 사용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국회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냐. 저는 이번에 제가 그 TF에서 21대 법안을 가지고 수정을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방송사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본인들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법안 자체가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속적으로 법 발의는 하에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법과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방통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통틀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정상화 4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 없는 대통령의 즉시 공포를 촉구한 가운데 논란의 방송 4법,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